된장국이 부글부글 끓는다. 국물이 넘칠 듯 흔들리자 불을 줄인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작게 일렁인다. 그 불빛 아래 나는 밥그릇을 놓고 수저를 맞춘다. 오늘 저녁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목소리. 오늘 전국적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풍이라니 웃기다. 이 집엔 이미 오래전부터 바람이 멎어 있었다. 된장국 간이 좀 세다. 어제랑 똑같이 했어요. 어제도 짰잖아. 그 말에 젓가락이 허공에 멈춘다. 짠 건 된장이 아니라 이 집 공기다. 식탁 위 김이 천천히 사라지며 밥 냄새 대신 냉기가 밴다.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린다. 은은한 불빛이 식탁을 비춘다. 오늘은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 하나가 화면 위에서 반짝인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 은정. 젓가락 끝이 그릇을 건드리며 깡소리가 난다. 작은 금소금 하나가 이 집의 숨을 깨운다. 그냥 회사 사람이야. 회사 사람이 밤마다 괜찮으시냐고 묻나 봐요. 괜한 오해하지 마. 요즘 너무 예민해. 예민하다고? 웃음이 새어나온다. 30년을 참고 견디며 감정의 모서리를 깎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예민하다고. 그래요, 예민해졌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자 공기가 달라진다. 그는 말이 없다. 식탁의 의자가 천천히 밀리는 소리만 들린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서 불빛이 꺼진다. 거실에는 TV 화면에 푸른빛만 남는다. 뉴스 앵커가 무심히 말한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무사히라니. 무엇이 무사한 걸까? 나는 식탁 위 남은 찬밥을 바라본다. 밥알이 서로 들러붙어 딱딱하게 굳어 있다. 손끝으로 그릇을 만지자 차가운 온기가 전해진다. 이 집도 나도 이미 식어 있었다. 싱크대 쪽에서 물소리가 번진다. 그릇을 씻으며 문득 생각한다. 괜찮으세요? 그 한 문장에 왜 이렇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지. 내게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괜찮냐고 한 번도. 엄마, 또 싸웠어? 아니, 그냥 밥 먹었을 뿐이야. 엄마, 그냥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아빠도 힘드니까. 너도 이제 그 말을 하네. 그녀는 말없이 내 옆을 지나간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씁쓸하게 웃는다. 닮았다. 나를 그리고 그 사람을. 말을 아끼는 버릇까지. 식탁 위엔 국그릇 하나가 비어 있고 젓가락이 엇갈려 있다. 방 안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나는 손을 닦고 천천히 그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손바닥 아래 진동이 가볍게 울린다. 화면에 새로 뜬 문자. 내일 그때 그곳에서 뵐게요. 그곳. 그 단어 하나가 심장을 찔렀다. 심장이 아니라 이 집의 오래된 침묵을 찔렀다. 불을 끄려다 멈춘다. 가스레인지 위의 불꽃이 여전히 작게 흔들리고 있다. 그 불빛이 내 눈에 비친다. 작지만 살아있는 불. 그건 어쩌면 내 마음의 마지막 온기일지도 모른다. 손을 뻗어 불을 끈다. 타닥 소리가 나며 불이 사라진다. 남은 건 어둠과 내 숨소리뿐. 괜찮으세요? 천천히 그 말을 따라하며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간다. 이제 내가 물을 차례다.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 앞에 선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차갑게 떨린다. 조용히 내뱉는다. 이제 내가 가볼게. 문이 닫히자 정적이 완전히 이 집을 삼킨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불이 천천히 깨어났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시계 초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천장이 낮아지는 기분이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그 반짝임이 마치 나를 비웃는 듯 했다. 괜찮으세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커피포트를 켜자 삐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끓기 시작한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를 입고 나온다. 눈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담하다. 그 담담함이 더 잔인하다. 오늘 회의 일찍 있지 않아? 응, 나가야 돼. 어제 문자 온 사람,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모른 척 하지 마. 내가 봤어.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냥? 그럼 나는 뭐야, 모르는 사람이야?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를 내며 터진다. 나는 주전자를 들고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손끝이 떨린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그렇게 나한테 물은 적 없잖아.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지금 그게 왜 나와? 그게 다야. 평생 그 말 한마디가 없었어. 그는 고개를 돌린다. 침묵이 길어진다. 그 침묵이 내 심장을 긁는다. 식탁 위 커피잔이 부딪혀 소리를 낸다.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쉰다. 또 이 얘기야? 나 늦었어. 그래, 늘 그랬지. 늦었다. 바쁘다. 일이다. 진짜 지친다. 지친 건 나야.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잡는다. 그의 눈이 커진다. 화면이 켜지며 새 메시지가 뜬다.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침묵. 그의 입이 열리지 않는다. 눈빛이 흔들린다. 이제 변명하지 마. 그건 누구야? 언제부터야? 그런 관계 아니야. 관계가 아니면 뭐야? 동정? 죄책감? 사랑? 공기가 무겁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본다. 손끝이 하얗게 질린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 누군가한텐 괜찮으세요라 하고 누군가한텐 아무 말도 안 하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 그 말, 이제 그만 써. 그 말로 나는 30년을 견뎠어. 컵이 바닥에 떨어진다. 커피가 튀며 검은 자국이 흩어진다. 그는 잠시 나를 본다. 그 눈빛 속엔 미안함보다 피로가 있다. 그 피로함이 나를 폭발시킨다. 당신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그만해.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나간다. 문이 쾅 닫히며 유리창이 흔들린다. 그 진동이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든다. 남은 건 식탁 위 흩어진 커피와 깨진 컵 조각. 조각 하나를 집어든다. 그 뾰족한 끝이 손가락을 스친다. 피가 한 방울 떨어진다. 피보다 붉은 감정이 속에서 터진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 화면 속 메시지 기록이 줄줄이 이어진다. 걱정돼요. 오늘은 조금 나아지셨어요? 당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가 나에게 한 번도 보내지 않았던 문장들. 웃음이 나온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 좋아. 그럼 나도 걱정해 줄게. 아주 많이. 커튼을 젖히자 창밖에 회색 하늘이 펼쳐진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한다. 주전자 위에 남은 물이 끓어넘친다. 창문이 덜컹이며 울린다. 이 집에도 마침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 조명 아래서 멈춘다. 손바닥에 피가 마르며 딱딱해진다. 그 피가 내 결심처럼 굳는다. 주머니에 그 휴대폰을 넣는다. 화면은 꺼졌지만 진동은 아직 느껴진다. 그 떨림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 이제 당신의 세상이 얼마나 괜찮은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 거야. 불을 끈다. 냄비에서 김이 서리듯 천천히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엔 내 안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소리가 하나둘 사라진다. 냉장고에 윙하는 소리, 시계 초침에 톡톡,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게 멈춘 것 같다. 식탁 위엔 아직도 커피 얼룩이 말라붙어 있다. 그 자국이 마치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남아있다. 닦으려다 멈춘다. 닦아버리면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폭풍이 거짓처럼 느껴질까봐 소파에 앉았다. 무릎 위엔 낯선 휴대폰 하나. 화면을 켜면 바로 뜨는 그 이름. 은정. 그 아래 저장된 주소 하나. 효산 요양원. 그 주소가 내 눈에 오래 박힌다. 효산. 소리내어 읊조리자 입안에서 묘하게 차가운 맛이 돈다. 혀끝에 닿는 공기가 다르다. 낯선 이름, 낯선 공간, 낯선 관계. 그 모든 게 내 삶 속에 파고들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낯설다. 방 안에 햇빛이 길게 들어온다.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닌다. 나는 그 부유한 입자들을 바라본다. 그 사이에 내 지난 세월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살림, 아이들, 병원, 명절, 가사, 인내. 그 모든 게 나를 무겁게 눌렀다. 그의 방 앞에서 멈춘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향수 냄새. 그 향이 이젠 낯설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정리되지 않은 와이셔츠, 반쯤 열린 서랍, 침대 위 구겨진 담요. 그 안에서 묘하게 정돈된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손끝으로 그 표지를 쓸어본다. 효산 요양원 관리비. 정리된 영수증 묶음, 일정표,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이번 달은 내가 직접 가야겠다.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다. 직접 가야겠다. 그가 매달 다녀온 그곳이 어디였는지 이제 알 것 같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고 영수증 묶음을 찬찬히 훑는다. 가장 오래된 날짜는 2005년. 20해 가까이.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앞이 하얗게 번진다. 손등이 떨린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속이 끓는다. 오래된 물처럼 한참 밑바닥에서부터 끓는다. 천천히 휴대폰을 꺼낸다.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한다. 화면에 지도가 뜬다. 시 외곽, 산자락 근처, 도시의 끝, 낯선 곳. 그곳이 그의 또 다른 세상이었다. 괜찮으세요? 그 문장이 또 떠오른다. 이젠 그 말이 웃기다. 괜찮지 않다. 그래서 간다. 거울 앞에 선다. 머리카락이 어수선하게 흘러내려 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진하다. 그림자 속에서도 내 눈빛이 반짝인다. 처음 보는 눈이다. 무서운 게 아니라 확실한 눈빛. 장롱에서 코트를 꺼내 입는다. 손가락 끝에 상처가 아직 아프다. 그 아픔이 내 손에 생명을 주는 것 같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문 쪽으로 걸어간다. 현관 앞에서 멈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 그 사진을 바라본다. 그 속에 나는 늘 한 발 뒤에 있었다. 조용히 속삭인다. 이제는 내 자리를 찾으러 간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어제는 없던 바람이다. 그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속삭인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계단을 내려간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발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의 침묵이 완전히 깨어난다. 버스가 시 외곽 도로를 따라 달린다. 창밖의 풍경이 느리게 뒤로 물러난다. 논밭 사이에 서 있는 표지판 하나. 효산 요양원 EKM. 목이 바짝 마른다. 손에 쥔 종이, 남편의 손글씨가 아직 따뜻하다. 이번 달은 내가 직접 가야겠다.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가 다르다. 도시의 먼지 대신 흙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이상하게도 식지 않는다. 길 옆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고 한참을 걷자 흰색 외벽의 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요양원 앞에는 낡은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다. 유리문을 밀자 따뜻한 약 냄새와 섬유유연제 냄새가 동시에 섞인다. 안쪽에서 흰 가운을 입은 직원이 고개를 든다. 어떤 분 찾아오셨어요? 목소리가 작게 떨린다. 여기 은정 씨 계시죠? 직원이 잠시 고개를 갸웃한다. 이은정 보호사님 말씀인가요? 지금 안쪽 병동에 계세요. 보호사. 그 단어가 귓속을 때린다. 복도를 따라 걸을 때마다 신발 밑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메아리친다. 회색빛 벽지, 물티슈 냄새, 천천히 움직이는 노인들. 공기 속에 묘한 슬픔이 깔려 있다. 그리고 그 끝, 커튼이 반쯤 열린 병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다. 그녀가 뒤돌아본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다. 회색 앞치마, 단정한 머리, 굵은 손가락 마디. 그 손끝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보인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스친다. 놀람도 방어도 아닌 무언가를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표정. 오셨네요. 낯선 말인데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들린다. 저를 아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인다. 박 선생님 자주 당신 얘기하셨어요. 그 이름이 입안에서 무겁게 떨어진다. 공기가 흔들린다. 가슴이 조여든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걱정이 많으셨죠. 늘 그러셨어요. 그 사람은 강하지만 너무 오래 참아왔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흔들린다. 그 말이 내 귓가를 치는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 그 사람. 그녀가 말을 잇는다. 사고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고 박 선생님은 끝까지 저를 꺼내주셨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이 제 삶의 죄책감이었어요. 말끝이 멀어진다. 눈앞의 여자가 흔들린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그의 죄책감. 그 죄책감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던 건가. 나는 숨을 고른다. 그래서 그걸 나한테 말하지 못했단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숨기고 살았다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그분은 늘 두려워했어요. 당신이 알면 떠날까봐. 그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온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웃음. 떠났을걸요. 하지만 이제 내가 왔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본다. 그 눈빛엔 미안함보다 해방에 가까운 무언가가 담겨 있다. 그녀의 손이 떨린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본다. 거칠고 단단한 손. 그리고 내 손.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그 선 위로 내 분노와 그녀의 후회가 섞여 흐른다. 창밖에서 바람이 세게 분다. 커튼이 크게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빛이 번쩍 스친다. 그 빛 속에서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다. 그 사람 어디 계세요? 그녀가 천천히 손가락으로 창가의 병실을 가리킨다. 그 안에 계세요. 지금은 많이 약해지셨어요. 문 안쪽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손을 가슴에 얹는다.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다. 확신이다. 나는 문고리를 잡는다. 금속이 차갑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 나도 봐야겠네요. 당신이 만든 세상과 그 그림자를. 문이 천천히 열린다. 하얀 빛이 쏟아진다. 그리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변했다. 하얀 빛, 하얀 커튼, 하얀 시트. 눈이 시릴 정도로 깨끗한 방 안에 사람 하나가 누워 있다. 침대 옆엔 산소 튜브가 얇게 늘어져 있고 기계가 규칙적으로 숨을 대신 내쉰다.
그의 얼굴을 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살짝 마른 볼, 창백한 피부, 다 감겨버린 눈. 한때 나를 향해 미소 짓던 얼굴이 이젠 아무 표정도 없다. 당신, 그 한마디가 목에서 멈춘다. 말 대신 눈물이 목을대 안쪽을 타고 내려간다. 손끝으로 그의 이마를 쓸어본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 이 집의 공기와 똑같다. 침대 옆에 작은 탁자가 있다. 그 위엔 오래된 노트 한 권, 그리고 그가 늘 쓰던 검정 펜 하나. 손이 저절로 움직인다. 노트를 펼치자 조용히 흩날리는 글씨들이 눈에 들어온다. 은정 씨, 이번 달엔 내가 직접 갈게요. 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건 내 죄니까 내가 끝까지 감당할게요. 글씨가 점점 흐려진다. 문장이 아닌 울음처럼 번진 잉크 자국. 그 잉크가 말라붙은 자리에 손끝이 닿는다. 그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하지만 단정한 문장 속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비밀이 있었다.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서 있다. 그녀의 얼굴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체념이 있다. 그녀는 천천히 말한다. 그날 그 사고 때 제가 남편을 잃고 그분이 살았어요. 그게 그분한테 평생의 짐이 됐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헤엄친다. 그래서 당신이 그 벌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거군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분은 늘 당신을 미안해했어요. 미안? 그 단어가 낯설게 들린다. 미안했으면 말했어야지. 숨기지 말고 내게 기대든지 아니면 나를 밀어내든지.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 숨이 거칠어진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녀는 눈을 감는다. 그분은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 상처가 이미 내 전부가 됐어.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는다. 눈앞의 얼굴이 흐려진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기계음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한다. 눈가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흔들린다. 숨이 이어지고 있다는 듯이. 듣고 있지. 속삭이듯 말한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좋아? 당신의 진실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건 당신을 위한 고백이었겠지. 기계의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진다. 그녀가 다급히 다가와 손목에 맥을 짚는다. 안 돼요,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이건 그 사람 일이니까. 의료진이 들어오고 하얀 커튼이 반쯤 닫힌다. 나는 그 커튼 뒤에서 그의 손을 다시 잡는다. 손끝이 점점 식는다. 그 차가움이 피부로 번진다. 그리고 이상하게 평온하다. 차가운 감정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안 사람의 평온.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든다.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 그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사라진다.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이어진다. 비. 그 순간 세상이 멎는다. 그녀가 울고 있다. 나는 눈을 감지 않는다.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꽉 쥔다. 속으로 말한다. 이제 다 끝났네. 하지만 나는 아직 남았어. 탁자 위에 남은 노트 한 권. 나는 그것을 들고 일어선다. 노트 한 장이 바람에 흩날려 발치에 떨어진다. 거기엔 낯선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다. 당신이 알게 되면 이제야 나는 벌을 다 받는 거겠죠. 나는 노트를 덮는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또렷이 깨어난다. 용서가 아니라 끝내야 할 이야기의 시작. 문을 열고 나서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머리칼이 얼굴에 흩날린다. 햇빛이 눈을 찌른다. 나는 미소를 짓는다. 아주 천천히, 단단하게. 이제 내 벌은 내가 정할 거야. 병실 문을 나서자
복도 끝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빛이 너무 하얘서 눈이 따가웠다. 무언가 끝났다는 감각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됐다는 느낌이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들리지 않은 척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바닥에 맺힌 물자국 위로 번진다. 눈앞이 자꾸 어지러워진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다. 요양원 문 앞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한 장 한 장 넘긴다. 잉크 냄새, 약한 종이의 감촉. 그의 글씨가 내 눈앞에서 살아난다. 당신이 알면 나는 벌을 다 받는 거겠죠. 아니, 벌은 이제부터야. 손끝이 떨린다.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라는 걸 안다. 처음으로 진짜 내 손이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녀가 다가온다. 눈가가 젖어 있고 손끝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겠죠. 늘 말하지 않아야 할 순간에만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요. 그 말 그분이 대신 시킨 거예요? 그녀의 눈이 흔들린다. 나는 일어서며 노트를 그녀의 손에 쥐어준다. 이건 당신이 가져요. 그 사람의 벌은 당신 몫이니까. 그분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런 뜻이었어요. 자기 죄를 사랑으로 포장했으니까.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린다. 내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바라본다. 그 눈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다. 이제는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 요양원 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문틈 사이로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점점 멀어진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발밑에서 자갈이 사각거린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낯선 세상의 소리다. 나는 그 소리와 나를 분리한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울린다. 남편의 번호가 아닌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 화면에 짧게 뜬 문장. 장례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짧은 숨이 새어나온다. 웃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 버스가 도착한다. 문이 열리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닿는다. 계단을 오르기 전 나는 손목에 걸린 반지를 본다. 빛을 잃은 금속이 햇빛 아래 반짝인다. 그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낸다. 창문 너머로 던지지 않는다. 그냥 손바닥에 꼭 쥔다. 쥔 손 안에서 금속의 냉기가 살 속으로 파고든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진다. 창밖으로 요양원이 멀어진다. 멀어질수록 숨이 깊어진다. 하늘은 맑았다. 그의 세상은 끝났지만 나의 세상은 아직 남았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흔들린다. 그 안의 눈빛이 처음으로 나를 본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속삭이듯 말한다.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울린다. 버스가 움직인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뜬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잦아들었다. 문을 열자 오래 비워둔 공기가 나를 맞았다. 거실엔 그날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찬밥 한 그릇, 그 옆엔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 하나.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자리를 움직일 차례였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있다.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글씨. 하지만 이제 그 글씨는 나에게 유언이 아니라 증거다.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통장, 병원 영수증, 그리고 보험 서류. 손끝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바람처럼 흔들린다. 나는 그 속에서 오래된 이름을 하나 찾아낸다. 이은정 간병계약 수당 지급 내역. 웃음이 나왔다. 그 사람의 죄책감은 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불을 켠다.
형광등 불빛이 방 안의 먼지를 밝힌다. 먼지들이 공중에서 떠다닌다. 그건 이 집에 묻은 세월의 조각 같았다. 나는 그 조각을 불러 모으듯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의 세상은 내가 정리할게.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하나 연다. 그의 이름으로 된 계좌, 병원 기부 내역, 그리고 내가 모르는 여러 송금 기록. 한 줄 한 줄 복사해 파일로 저장한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의 마지막 정리였다. 몇 시간 뒤 화면 속엔 새 이메일이 하나 완성된다. 수신인 병원 이사회, 시청 복지과, 그리고 기자 한 명. 제목은 단순했다. 박정우 씨의 후견 및 기부 관련 내부 자료 공유 건. 첨부 파일이 올라간다. 내 손끝이 잠시 멈춘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는다. 전송을 누른다. 화면 위에 짧게 뜬 문장.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다. 내 심장 소리만 들린다. 그 심장이 아주 느리게, 단단하게 뛰고 있다. 식탁 의자에 앉는다. 불빛 아래 식은 밥그릇이 내 앞에 있다. 숟가락을 들고 찬밥을 한 입 떠넣는다. 차갑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났다. 커튼이 흔들리고 바람이 살짝 들어온다. 그 바람 속에 그날의 병실 냄새, 그리고 오래된 된장 냄새가 섞여 있다. 나는 창문을 닫지 않는다. 그 바람이 이 집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진다. 이제 됐어.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낯설다. 낯설지만 강하다. 이 집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 휴대폰이 진동한다. 뉴스 속보 알림 하나. 지역병원 부정 기부 의혹, 유가족 제보로 수사 착수. 나는 화면을 꺼버린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 불을 끄고 부엌으로 간다. 가스레인지 위에 남아있는 그릇들, 그중 하나에 물을 채운다. 불을 켜자 푸른 불꽃이 올라온다.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춘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웃는다. 그래, 이제 이 집의 불은 내가 켠다. 불꽃이 팔랑이며 일렁인다. 그 불에 찬밥을 데운다. 김이 천천히 오른다. 그 김 속에서 지난날의 그림자들이 흩어진다. 이제 그 그림자들은 내 것이 아니다. 밥을 다 데우고 불을 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진다. 그러나 이번의 조용함은 다르다. 이건 무너진 집의 침묵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집의 첫 숨이다. 창밖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한동안 그 바람을 바라봤다.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 혼자 있었다. 봄이 왔다. 이상하게 일찍 찾아온 봄이었다. 집 앞 벚꽃이 아직 다 피지 않았는데도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조용히 들어온다. 겨울 내내 굳어있던 공기가 내 어깨 위를 가볍게 스친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상이 놓여 있다. 그 위에 조그만 액자 하나, 검은 테두리 속 그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어제 저녁에 남은 국이 있다. 냄비를 데우며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제 그 이름은 내 안에서 무게를 잃었다. 그냥 오래된 계절 같은 이름이 되었다. 불을 끄고 찬장 위에 있던 오래된 그릇들을 하나씩 정리한다. 깨진 그릇, 금이 간 접시, 그리고 낡은 머그컵 하나. 그 안에 작은 화분을 옮겨 심는다. 햇빛이 그 잎을 비춘다. 그 초록빛이 부엌을 채운다. 오랜만에 음악을 튼다. 조용한 피아노 소리가 흐른다. 그 소리가 이 집의 벽에 부딪혀 퍼진다. 그 안에 내 심장 박동이 섞인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낸다. 그가 남긴 노트가 아니다. 내가 새로 산 노트다. 표지에 아무 글자도 없다. 첫 장을 넘기고 펜을 든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했다. 단 한 줄만 쓴다. 그리고 덮는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옆집 마당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다. 햇살이 빨래 사이로 스며든다. 하얀 천이 바람에 흔들린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본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한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괜찮으세요? 보낸 사람은 모른다. 아마 병원 직원이 실수로 보낸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미소를 짓는다. 이번엔 그 말이 나쁘지 않다. 응, 괜찮아요. 작게, 혼잣말처럼 대답한다. 이 집 안에서 그 말이 처음으로 진짜로 들린다.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천천히 흔든다. 그 커튼 너머로 봄 햇살이 번진다. 그 빛이 내 얼굴 위에 닿는다. 눈을 감는다. 따뜻하다. 손바닥 위에 아직 반지의 자국이 남아있다.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그 위로 새 초록빛 그림자가 들이운다. 나는 천천히 속삭인다. 이젠 나의 계절이야. 바람이 한 번 더 스친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린다. 그 소리가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